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부 조직 개편이 너무 늦어져서 좀 공부하시는 동안 불안해하셨죠? 제가 정부 조직 개편 최종 타결된 내용을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이 50일이 걸렸는데요. 결국은 대통령 원안대로 갈 거면서 50일이나 이렇게 시간이 참 허비가 됐는데, 저는 요번 정부 조직 개편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우리 정치가 없구나. 정치라는 게 참 없구나. 보니까 박 대통령도 다 패배자예요. 대통령도 패배자, 새누리당도 패배자, 민주당도 패배자. 대통령도 정말 그 타협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정치력으로 보여주지 못하셨고, 그다음에 새누리당도 정말 대통령의 그거에 가려가지고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구실도 못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건 뭐 양보도 아니고 발목 잡는 것도 아니고 뭐 어정쩡쩡하게 결국은 원한대로 다 해줄 거면서 50일간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면서 정말 참 제가 불안했습니다. 이 정부 조직 개편 안 돼가지고 불안해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저도 엄청 불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오픈한, 여러분들 성황리에 지금 듣고 계시는데 그 압축 선행정학이 있습니다. 한 300페이지로 압축해서 지금 행정학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도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책을 다 고쳐놨거든요. 개편된 정부조직 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우리가 다 해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책은 이미 나왔는데. 저도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 조직이 개편이 타결이 돼서, 근데 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보면서 이 정부조직이라는 거가 뭐 일각에서는 꼭 법으로 이거 해야 되냐.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으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자기 구상으로 정부조직도 만들고 대통령 뭐 장관도 임명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좀 주려면은 굳이 이걸 법으로 꼭 해야 되냐. 대통령용으로 그냥 차지하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 조직은요, 법정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용으로 뭐 대충 왔다 갔다 너무 빈번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정부 조직은 법정주의가 맞는데 다만 그 여야 정치권이 타협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그게 문제지, 정부 조직이 법으로 돼 있어서 문제다, 그거는 그 본말이 전도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난번에 제가 그 정부 조직 처음 개편 초안이 나왔을 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약간 절충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이제는 최종 타결이 됐고, 물론 법은 한 3월, 오늘이 19일이죠. 한 20일경에 이제 타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내용상으로는 타결이 됐기 때문에 법이 언제 되든 간에 더 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고 3월 안에는 법이 공포되고 시행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바뀔 게 없으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개편된 내용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가 어떻게 개편됐는지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쭉 드리고, 최근에 마무리 과정에서 바뀌었던 내용을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좀 보시면은 대통령은 폐지 안 됐죠. 대통령은 폐지 안 됐죠. 총리도 폐지 안 되고. 자, 일단 기획재정부가 부총리 기관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부총리 기관. 부총리가 없던 제도가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생겼고,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이 됐죠. 이것 때문에 말 참 많았죠.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참 해프닝도 많았는데, 이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로 내정됐던 김종은 씨인가요? 미국의 그 벤처 기업가로 성공했던 분. 그분이 와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왔다 참 좋아하면서 안 되니까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여론이, 야, 조국에 대한 헌신 의지가 그렇게 빨리 생기고 금방 식냐, 너무하다. 좀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그 한 언론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나 봐요. 미국에 가 있는 그분한테. 조국에 대한 헌신 의지가 그렇게 빨리 식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고 나는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의사결정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의사결정이 좀 빠르게 했을 뿐이고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이게 이제 신설이 되면서 이 방송통신위원회 요 기능을 어디까지 가져오느냐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이 부처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업무하고 방송통신 업무, 원자력 정책 이런 게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정보통신 오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이 교육부가 되면서 과학기술은 이쪽으로 흡수가 됐죠. 과학기술은 미래부로 흡수가 됐고, 외교통상부는 이제 통상자가 떨어지고 외교가 됐는데, 그 이유는 통상 업무를 이제 이쪽으로 가져갔죠.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지식경제부가 통상기능이 오면서 이제 산통 안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산통자원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안전한 행정부로, 전 행정은 좀 안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안전행정부. 야, 이름 이렇게 바꾼다고 이거 될 거 뭐 있냐. 괜히 이름 앞뒤 바꿔가지고 서류 다시 만들고 간판 만들려면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정치권의 한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그 유민봉 간사가 하는 말이, 이 15억, 20억 돈 들어갈지 모르지만 안전을 앞으로 내세워서 국가 안전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돈 몇십억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안전행정부로 해야 된다라고 쐐기를 박았죠. 안전행정부가 됐고, 농림수산식품부 이거가 당초에 농림축산부를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식품 이게 1위로 갔거든요. 이 보건복지부 밑에 있는 식약청이 처로 승격돼서 총리 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되면서 식품은 이쪽에서 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식품 생산하고 제조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니까 안전은 여기서 하더라도 식품자는 그냥 여기 붙여놓자. 농림단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 지식경제부 이렇게 바뀌었고요. 식약청은 이 처로해서 총리 직속기관으로 승격이 됐고, 자, 그 다음에는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됐죠. 해양 쪽이 떨어져 해양수산부가 신설이 됐으니까요. 부활이 된 거죠. 다시 YS 때 됐던 게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이 됐었죠. 이명박 정부 때 폐지가 됐었죠. 해양경찰청이 행안부 밑에 있다가, 국토해양부 요 밑에 있다가 이게 이제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 이거 큰 변화는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던 게 이제 요 기능이었습니다. 쟁점이요. 쟁점. 최종 타결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몇 가지를 보시면은, 이 방송통신 업무를 미래부로 어디까지 가져올 거냐, 이게 쟁점이 됐었죠. 결국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미래부의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다 죄다 가져와 버리면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해야 돼. 안 가져오면은 미래부가 껍데기가 돼요.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타결이 됐냐면, 이제 유선방송 같은 뉴미디어 사업 같은 거를 인허가 한다든지, 그 다음에 법령 제정 개정. 자, 이런 거는 미래부가 하되, 일단은 다 오는 걸로 했죠. 대통령 원안대로 다 했으니까요. 다 오는 걸로 하되, 다만 이 유선방송 등 뉴미디어 사업의 인허가나 법령 재개정 시에는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즉 합의제 행정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허가하고 재개정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제 기관인 야당이 이걸 반대했던 이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존재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합의제 기관인 여기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참 독립되고 좋은데, 이걸 도기명 장관이 모든 걸 대통령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방송의 어떤 중립이나 이런 게 지켜질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방송통신 인허가 이런 것들은 이 합의제 기관이 하는 게 좋겠다. 끝까지 이제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물러섰죠. 물러서서 이렇게 미래부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 됐던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요. 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자, 요거는 처음에는 미래부로 다 이걸 가져가려고 했죠. 원자력 정책 개발, 그리고 원자력 안전 규제까지 미래부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IAEA
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걸 이제 그 건의를 한 겁니다. 원자력 개발하고 정책하고 하는 거는 부처가 하더라도 안전 문제는 독립된 기구를 둬서 해라. IAEA 헌장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로 만든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미래부로 가져가겠다 당초하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금 총리 소속으로 최종 타결이 됐는데 원래는 여기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미래부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미래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져가지 않고 대신 총리 소속으로 이거를 이관을 해서 독립된 기구로 두자. 예, 원자력 건설하고 개발하고 정책하는 거는 미래부가 하지만 그러나 이 안전 문제를 규제하는 거는 독립된 기구로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만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의 행정위원회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인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중앙행정기관인 그 성격은 우리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가 4개 있잖아요. 금방공원, 네, 금방공원에 갔다 올게. 금방공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4가지가 행정위원회 중에서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 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자, 이게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였죠.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로 여기 이제 설치가 있었던 건데, 이것도 과학기술 문제는 이제 미래부가 한다. 요 과학기술을 가져가니까 이리로. 그래서 이리로 이제 데려가려고 했었죠. 흡수해서 통합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독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의제 기관을 둬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미래부에서 다 직접 결정하고 하는 거는 좀 횡포를 부리거나 잘못된 신중한 결정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였는데 이것도 역시 총리 직속의 위원회로 바꾸면서 이 행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부의 최종 그 결정을 자문해주는, 미래부에 좀 힘을 실어준 거죠. 자, 그러니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요, 총리 직속의, 자,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총리 직속의 위원회로 바뀌었고요. 요것도 총리 직속인데 요거는 자문위원회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좀 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소속은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에서 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그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직속의 자문위원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바뀐 게 이제 없습니다. 요번에 그 마지막, 이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건데, 다른 건 다 그대로 되면서, 정작 요것 때문에 늦어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요하지도 않은 이 정부 조직 개편하느라고 정권 바뀌고서 엄청 지금 허송세월을 보냈는데요. 우리는 지금 60년 동안 정부 조직을 30번을 했대요. 개편을 했대요. 30번. 2년마다 한 번 꼴로 개편을 한 거죠. 근데 가까운 일본은 50년간 딱 한 번 했대요. 근데 일본이 뭐 정부 조직 개편을 못해서 안 해서 뭐 나라가 지금 엉망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베 정부 잘 나가고 있죠. 아베 정부가 지금 엔저 정책을 펴서 지금 참 잘 나가고 있거든요. 수출도 늘어나고. 원래 근데 엔저라는 거는 자국 통화 가치를 이제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평가 절하를 시켜서 환율을 인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촉진시키는.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참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거 너무 계속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요, 문제가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화 가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는, 햄버거 하나에 그 나라 돈으로 2천억 불이에요. 2천억 불. 그러니까 통화가 제 가치를 못 하는 거예요.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물물 교환 수단이라는 그 통화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짐바브웨는 지금 돈이 아예 없어지고 물물 교환한대요. 원시 사회로 간 거죠. 일본도 지금 일시적으로는 수출이 저렇게 늘어나지만 짐바브웨 꼴 날까 좀 걱정이 돼요. 물론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조직 요번에 이제 되면서 마지막에 행정학하고 연관돼서 한 가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마지막 중요한 쟁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정보화.
정보화 정책에 관한 업무 소관이 바뀌는데요.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부 조직이 뭐 미래부가 됐다, 뭐 해양수산부가 부활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선 정보화 정책이라고 하면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이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부터 우선 아셔야 되거든요.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수립이 되면 그 밑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수립해야 돼요. 정보기술 아키텍처. 흔히 우리가 ITA라고 하는 건데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아키텍처. 자, 이거는 뭐냐면 각 정부의 각 기관의 이 정보 자원들, 서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개발된 것들, 이걸 흔히 정보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러 정보 자원들이 각 부처에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이것을 다 파악을 해서 설계 도면처럼 밑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키텍처라는 게 밑그림 설계도잖아요. 자, 그걸 이제 그리는데 요거에 관한 어떤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아키텍처 자체를 이제 확립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요거에 근거하여 정부 참조 모델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자, 정부 참조 모델이라는 거는 각 기관이, 각 부처가 자기네 IT를 만들 때 참조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흔히 이걸 우리가 GRM이라고 하거든요. Government Reference Model, GRM. 자, 이걸 만들어주면은 이걸 가지고 각 기관이 자기네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전자정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업무를 우리가 전자정보 업무라고 하죠. 전자정보. 자, 그리고 이제 전자정보다 상위 개념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어떤 그 전자화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정보화 기본 틀을 짜는 거죠. 가장 포괄적인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ITA를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 표준 참조 모델을 만들어주면은 각 기관이 자기네 ITA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에는 행안부가 다 했어요. 정보통신부도 없어지고, 행안부가 이 모든 전자정보 및 이것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요번에 논란이 좀 많았죠. 물밑에서. 우리가 언론에 공표가 안 돼서 그렇지, 물밑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미래부가 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미래창조과학부가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말 많았죠. 요거 미래부로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소위 좁은 의미의 전자정보 업무인데요. 이 아키텍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요걸 이제 확립하는, 그래서 GRM을 만들어주고 하는 전자정보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구현하는 그 업무 자체는 행안부, 이제 바뀌었으니까 안전행정부가 한다. 그대로 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하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쟁점이 요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시험에서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로이가 얘기하는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그리고 조직이 이렇게 개편되면 예산은 이제 이체가 이루어진다. 그런 정도를 아시는 게 중요하지, 요 개편 내용에 상세한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이런 정도, 그다음에 부총리 부활됐다는 정도, 그런 정도 아시면 되고,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 안 쓰셔도 되고 궁금해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간단히 너무 그 수험에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이제 제 기본서나 이런 교재는 요 내용이 반영이 아직 이제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교재 나올 때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해드릴 테고, 압축 선행정학은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행정학을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시험도 거의 종반으로 이제 다가가네요.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